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소매틱 치유 요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개념 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원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소매틱이라는 말은 원래 소마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어요. 처음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안나라는 몸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했고 또 뭐 어떤 생물학자이기도 했고 또 우리 몸에 대해서 특히 몸의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던 학자이에요. 근데 그 학자가 한 1960년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처음 그 생명의 몸, 살아있는 몸이라는 의미인 소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있는 그 책에 한 1970년대에 Bodies in Revolt라고 하는 책에 처음 소마라는 말을 언급을 해요. 그 후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소마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막 증폭되면서 그와 관련된 학술지에 소매틱스라는 학술지에 그 말을 또 실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소매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매틱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몸의 신체 내부로부터 인식 또 경험되어진 것들에 관한 그리고 몸과 정신의 연계성에 관한 어떤 학문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매틱이라는 말이 저는 지금 요가로 이거를 표현하지만 뭐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심리적인 면 그리고 어떤 대체의학적인 면 아니면 어떤 악기를 다루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까지도 소매틱의 범주 안에서 치유를 하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학습적인 관점으로 의식의 변화를 갖게 하는 어떤 교육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소매틱 치유 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틱 치유 요가의 어떤 목표는 뭘까요? 아니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완입니다. 소매틱에서 말하는 어떤 이완의 개념은 몸의 온전한 이완을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휴식 시간에 아니면은 뭐 주말에 그냥 편하게 쉬는 그 정도의 어떤 이완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이완을 갖고 와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어떤 긴장감, 무의식 중에 많이 긴장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기는 나의 어떤 몸의 불편함, 그리고 어떤 치유를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깨워서 내 안을 충분히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어떤 거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또 일정한 한 자세로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자세가 많이 불균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질환을 갖게 했고 내가 상당히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매틱 움직임, 소마틱 요가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근원적인 긴장을 풀어서 궁극적으로 이완을 일으켜서 치유를 하게끔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각성인데요. 여기서 제가 언급해야 될 게 뭐냐면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라는 겁니다. 그 증세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가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느낌이 가끔 들 때 있죠. 저는 그런 경험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분들한테 제가 요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물며 이렇게 손 하나 만약에 오른쪽 왼쪽 손을 이렇게 제끼고 당기는 거 아니면 발끝을 당기고 모으는 거 아니면 다리 전체를 같이 움직이는 거 할 때 속도감이 다르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랐었던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본인이 쓰던 근육만 쓰다 보니까 편차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차가 움직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그 움직임의 문제를 일으키기 전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감각의 어떤 운동,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죠. 감각이 둔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매틱에서는요, 무감각에 대한 문제점을 대단히 많이 부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는 거가 바로 노화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이 점점 무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그게 또 감각이 역시 무뎌지다 보니까 그게 뇌로 전달되는 어떤 전달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나서 뇌에 인지돼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몸을 어떤 동작을 할 때도 역시 예전하고 다른 동작이라든가 되게 어설프거나 되게 긴장된 동작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틱에서는 그동안 내가 무의식 중에 그리고 많이 감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감각을 잃어버렸던 그런 부분을 다시 깨워서 각성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성 중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가지 감각을 먼저 각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감각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아마 이 말을 좀 들으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이건 뭐냐면 나 자신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소매틱에서는 이 감각을 6번째 감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운동적인 감각.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얻는 감각이 뇌에 피드백이 되고 뇌에서 다시 그 몸을 펼칠 수 있는 운동적인 신경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상당히 원활하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내가 나 안에서 스스로 미세하게 느끼는 그런 고유수용 감각이 발달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요가 수련한 사람이니까 이런 깨달았다, 깨어있다 이런 말이 대단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면 뭐 큰 어떤 무슨 뭐 요가에서 어느 경지에 오르는 그런 깨달음 그런 건 아니고요. 일상에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완과 각성의 어떤 그런 부분이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할 때는 그 순간에만 잠깐 몸이 깨어있는 듯하고 집중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맑아진 느낌도 들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마음이 산란해지고 몸이 또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소매틱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완과 각성이 몸에 체화가 되다 보니까 늘상 어느 환경에 처하든 어떤 순간순간 대처할 때마다 깨어있는 나의 의식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틱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이제 저랑 계속 소매틱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을 건데 그게 뭐냐면 펜티큘레이션이라는 어떤 동작의 원리예요. 그게 뭐냐? 기지개 펴는 느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지개 펴는 거는 다 해보셨잖아요. 언제 하시죠?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이 찌뿌둥하고 막 등짝도 되게 불편하고 그럴 때 숨을 잠깐 들어 마시고 약간의 긴장감을 더 유지한 상태에 약간 간신히 쭉쭉쭉쭉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러면서 호흡 내쉬면 내려놓고 이런 관점이 어떤 거냐면 나의 의도적인 수축을 유지하면서 그걸 유지한 채 능동적인 확장을 일으키다 보면 결국은 이완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는 어떤 분들이 더 많이 효과가 있냐면 아주 경직되신 분들 있죠. 등이 손끝 하나 못 들어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굳으신 분들은요 원래 경직됐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어떤 이완을 하세요 릴렉스 하세요 말을 해도 말을 듣지 못합니다 몸이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잘 갖고 있던 긴장감이 더 플러스 알파 의도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본인이 펼칠 수 있는 만큼 동작을 한다면 그 후에 나오는 결과는 어떨까요? 훨씬 더 많은 이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작을 두 번째 또 했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한 동작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매틱 움직임은 그냥 건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을 뇌에 어떤 개입을 시키는 거죠. 내 안에서 집중해서 내 안의 지시를 통해서 약간의 의도적인 긴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내가 벌릴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만큼의 확장을 통해서 그 후에 나오는 순환감 그리고 이완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펜티큘레이션의 어떤 3단계가 아까 말했던 의도적인 수축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신장시키다 보면 이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매틱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됐을까? 그거는 왜곡된 공간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의식을 공간에 대한 왜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어떤 공간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직립입니다. 서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서 있죠. 인간은 원래 직립하는 동물이니까. 근데 사실은 서 있는데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안 쓰시죠. 약간 몸이 구부정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몸이 완전히 정렬된 느낌은 안 든 상태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으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은 우주의 어떤 에너지적인 차원에서의 중력 에너지의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중력이라는 걸 끌어당기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사실 중력이 너무나 이끌려서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죠? 많이 태화되고 결국 노화를 일으키는 게 되는데 소매틱에서 뭐냐면 중력의 에너지 선상에서 중력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몸을 부력으로 붕 띄워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중력선상에 있자면 그냥 중립된 상태가 아닌 상태는 그 에너지가 통하지 않는데 바르게 딱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점에서 중력 영향으로 바닥에 단단하게 뭔가 기반을 누른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붕 띄우려서 몸을 점점점 확장시키라는 직립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가 몸이 대단히 웅크려지신 분 있죠. 막 이렇게 몸이 상당히 그러니까 노인들 사실 예전에 내 키보다 줄어들었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그게 응축된 왜곡된 공간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협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여기 대단히 많이 응축됐거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해서 스스로 중력의 반대 부분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적인 전환을 갖고 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면의 기능인데요. 우리는 사실은 이 수평면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슴, 심장 부분, 뭐 얼굴의 눈 쪽 부분, 아니면 골반 쪽 부분, 이런 부분이 항상 대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을 가더라도 이 대충 이렇게 어설픈 게 아니라 완전히 몸을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든가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더라도 그 면이 삐뚤게 아니면 구부러진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수평을 유지하는 게 대면입니다. 근데 가슴 라인의 대면과 등에서도 뭔가가 뒤에 대면이 동일한 선상에 진행돼야 된다는 거, 동일한 면이 수평이 돼야 된다는 거를 포인트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핸들링 기능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편중된 또 편향된 방향으로 무게를 실을 때가 대단히 많죠. 그런지도 모르고 실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막 오른쪽으로 몸이 치우쳐 있거나 그런 거는 되게 오른쪽으로 무게를 실었을 때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무식 중에는 잘 모르다가 이런 소매틱 용어를 타면 내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쳤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내가 오른쪽 너무 치우쳤어? 혹은 왼쪽으로 치우쳤어? 이런 상태에서는 중립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너무 오른쪽 치우친 것을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왼쪽 갔던 거를 다시 중심을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핸들링 기능입니다. 내가 핸들링 하는 거죠. 근데 핸들링 할 때 가장 포인트 뭐냐면 뭔가 중심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부적인 의식의 중심선을 가지고 그 중심선에서 몸의 어떤 너비를 동일한 선상으로 넓히다 보면 이게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타이밍 기능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직립하는 거, 그리고 대면하는 거, 몸을 치우치지 않게 핸들링하는 것을 부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타이밍에 적절하게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소홀하거나 하나를 빠뜨렸을 때는 실질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하시면서 이해가 되실 거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했던 스타일이 다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무릎을 끌어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도 제가 무릎만 끌어당기라고 얘기 안 하죠. 허리를 더 눌러준 상태에서 다리의 단단함을 통해서 상체를 뭐 끌어올려서 이마랑 무릎이 닿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계속 제가 옵션을 넣잖아요. 이제 어깨 피세요. 등 좀 피실까요? 다리 좀 단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의식이 갔던 걸 거기 또 플러스 알파 또 플러스 알파 계속적인 어떤 옵션의 개념을, 의식적인 공간을 더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은 하나로 편중된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이 돼야지만이 우리 몸은 균형 잡힌 몸이 되고 살아있는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틱 치유 기능에서는 이 네 가지의 어떤 공간의 왜곡된 부분을 자각해서 공간을 잘 정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이런 소매틱 요가라든가 소매틱 관련된 거는 이론적인 거로 대단히 심오한 부분이 많아요. 철학적인 것도 얘기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구체적이게 하면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공부한 개념을 축약해서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한번 가끔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요가지? 잘 모르겠을 때 개념을 먼저 알고서 하는 거랑 그러지 않고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많은 의식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려면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 알고 계시는 거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매틱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랑 이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이런 다양한 소매틱적인 관점의 요가를 같이 더 경험하시고 더 많은 것을 전환적인 걸 가지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